역사의 개복은 모름지기 사람이 직접 사람이 묵은 천지 뒤엉킨 하늘과 땅을 갈아엎고 새 하늘 새 땅을 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묵은 하늘을 떨치고 새 하늘 새 땅을 열자. 그게 기독교인들의 이상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 스스로가 그러한 계획을 이뤄내는, 또 이게 세상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같이 바뀌질 않으면 사람 스스로가 거듭나서 새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래야 그 사람들이 새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또 좋은 훌륭한 아이들을 기르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살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안 바뀌고 세상만 바뀌어도 안 된다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두운 천지를 뚫고 새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듯 불두덩, 이거 여자가 아기를 낳는 이 단전을 불두덩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나 여자나 성기 후에 이 아랫배를 불두덩이라고 하는데, 이 불두덩에서 나오는 아기, 결국 불두덩을 뚫고 나오는 게 아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는 모습, 그걸 새 태양이 뜨는 모습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우리 인간이 낡고 허물고 못된 습관에 빠져도 항상 새 아기가 태어나듯이 세상은 새로 바꾸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개벽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전라도 말로는 깨복장이라고 하는데, 깨복장이 깨벗고 추운 겨울에 깨벗고 뛰노는 아이들, 겨울인데 그 추운 겨울에 막 깨벗고 뛰노는 아이들을 깨복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강정산 선생이라는 분이 말한 겁니다. 제자들이 야,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 개벽장이, 아주 훌륭한 개벽장이 나타나갖고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줄 거냐, 이런 더러운 세상을 빨리 물리치고 새 세상을 만들어줄 거냐, 그 개벽장이 도대체 뭡니까? 개벽장이 언제 나옵니까? 하고 정산 선생한테 물었더니 정산 선생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50년이 넘는 세월을 이 개벽 공부를 해왔고, 뭐 처음엔 역사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뭐 감옥 가는 바람에 역사 공부는 못하고 감옥 안에서 한자 선생이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개벽 생각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징역 안 살고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을까?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징역 가는 일이 없는 세상이 올까 하는 그런 꿈을 갖고 개복을 얘기하는 중에, 개벽장이 마치 어떤 한 훌륭한 사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개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바로 이 개복장의 얘기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개벽장을 달리 찾지 말고 아이들, 너희들이 나서 기르는 저 아이들, 깨벗고 돌아다니는 저 깨복장이들이 개벽장이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고 뭐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나서 기르는 아이들이 개벽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개벽장처럼, 미륵아기처럼 그냥 임금님, 공주님, 왕자마마님하고 떠받들지만 말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묵은 세상을 떨치고 깨끗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벽장으로 클 수 있도록 꿈을 갖고 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역사의 동란을 겪었습니다. 서양 제국주의들이 쳐들어와 갖고 뺏어가고, 일본에서는 또 그걸 흉내내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지네가 착취해 갖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그 일본의 군국주의를 겪었고, 또 지금은 미국의 일국 패권주의 밑에서 군사권, 외교권을 미국한테 뺏긴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 고통.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새 세상이 오기 전엔 반드시 대환란이 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겪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건 마치 가을이 되면, 여름이 번성하면 가을이 오는데, 가을을 거두기 위해서는 낫으로 별을 베듯이 곡식을 거둬야 되고, 쓰레기들은 다 치워서 불로 태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알곡들을 건져서 겨울 동안 덕에 자식들을 길러내고 새로운 새싹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환란을 우리 민족은 이미 겪었습니다. 세상의 그 지독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도 겪었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 엄청난 전쟁도 겪었습니다. 이거 다 외세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민족들끼리 괜히 싸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외세에 의해서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폭탄에 수백만 명이 죽으면서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겪고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이 이미 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광주 5.18, 대구 10월 항쟁, 제주 4.3 항쟁, 그 수많은 환란 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개벽된 후천 세상,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번에 윤석열을, 무기를 들고 총칼을 들고 계엄령을 때린 인간을 우리 국민들이 맨몸으로 계엄령을 막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착실하게 그 훌륭한 가을의 개복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세상으로 될지는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런 세월이 왔다는 뜻에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벽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 이건 이 후천 개벽, 가을이 돼서 곡식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후천 개벽이 새 세상이 다가왔지만, 봄에는 뚫기 바빴고, 그래서 진보적인 세력들이 수많은 죽음을 당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거두어야 됩니다. 근데 거두기 위해서도 여기에 썼습니다만, 저 친일 친미의 못된 가라지와 같은 찌꺼기들을 청산하는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름철의 성장을 추동해온 불기운, 즉 화기의 가을철의 그 화기와 가을철의 결실을 위한 금기. 화라는 건 이렇게 퍼져 나가려고 하는 힘을 말한다면, 금기운은 이렇게 닿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펼려는 힘과 닫으려는 힘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을의 결실을 거둬야 됩니다. 그걸 이제 후천개벽이라고 하는데, 이걸 여기에서는 한편으로는 금화상쟁이라고도 하고, 이건 아주 점치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아주 잘 써먹는 말인데,
사주팔 때 볼 때, 아, 당신 금화 상병이야. 금화 상쟁이야. 아, 둘이 결혼하면 안 돼. 어? 이거 맨날 싸우게 생겼어. 금기운과 불기운이 만났으니까 맨날 싸우게 생겼어.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하는데, 이 점쟁이들이 주역까지는 주역은 알아도 정역을 잘 모릅니다. 정역이라는 게 있어갖고, 정역에 의하면, 이건 옛날부터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금화, 금화 교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똑같은 사주가 금기운과 화기운이 만났는데, 금기운과 화기운이 만났으니까 너네 맨날 싸우게 생겼다. 결혼하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기운과 화기운이 만났으니까 그걸 교역을 하면, 자리를 바꾸면 아주 훌륭하게 잘 살겠다. 똑같은 금기운과 화기운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는 상쟁으로도 해석을 하고, 하나는 금화교역이 잘 어울려 갖고 잘 살겠는데 하고 해석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금화상쟁이 금화교역으로 바뀌는 이 순간을, 이걸 예를 들자면, 이게 봄개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을개벽입니다. 결실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얘기하고, 똑같은 금기운과 화기운이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개벽에는 봄 개벽이 있고 가을 개벽이 있는데, 이 가을 개벽을 이해하자면 꼭 알아야 되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얘기를 했을 거는 같은데, 바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은 새싹이 일어나는 모습이란다면, 이 형은 모든 게 아주 풍성하게 향연을 한다고 할 때 그 향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름 기운을 형이라고 합니다. 가을은 이게 가을에 별을 베는 모습입니다. 별을 베는 겁니다. 일종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겨울은 이게 깨끗할 정, 정숙할 정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아주 곱게 잘 겨울 동안 아주 백설처럼 정결, 정조라고 그러잖아요. 정조를 지켜라. 여자들이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씨가 더러워져 갖고 아주 잡놈이 나와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태교를 하잖아요. 애를 뵈면 몸을 정갈하게 태교를 해서 좋은 음악만 듣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해서 그 뱃속의 아이가 참 훌륭한 아이로 자라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아주 정숙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걸 이게 겨울의 상징이 된 겁니다. 정겨울, 정조. 그런데 여기서 오늘 얘기가 주제가 되는 거는 이 이자입니다. 이 이자가 흔히들 전번에 했던 거지만 이건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건 이기지우의 이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평화할 때 화자고 화목하다 할 때 화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둘이 사실은 같은 글자라는 겁니다. 이자와 화자, 가을을 나타내는 글자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이정이 다 봄, 여름, 겨울이라 한다면 이 가을은 이자와 화자 두 개로 쓰는데, 그 이유는 아까 바로 상쟁하고
교육 둘이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기운이 여름의 불기운을 도와줘서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귀하고 좋은 애매비가 싸우지 않는 자식은 그 별로 훌륭한 자식이 안 나옵니다. 애매비가 맨날 싸우는 것 같아도 그 싸움 속에서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훌륭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화자가 이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사실은 이렇게 옛날에는 자꾸 이렇게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피리가 그 가락이 피리를 한 5개쯤 한꺼번에 물고 하모니카 불듯이 피리 5개를 화음을 맞추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걸 아마 그걸 뭐라 그러나 아무튼 중국에 지금도 있어요. 그저 파이프 오르간식으로 여러 개의 그 피리 구멍을 입 여러 개가 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음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금기운과 그 불기운이 화음을 이루어서 아주 훌륭한 곡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와 하가 하나가 되는 경지, 그게 바로 후천 세상을 여는 세상이고, 그래서 마지막 한 줄 읽고 끝내겠습니다. 전 세계는 이건 저로서는 50년을 공부해서 빨갱이 소리 듣고 간첩으로도 살고 별 고생 다 겪으면서 나름대로 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전 세계는 이미 지금 현재 세상을 이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데, 사실은 우리 일반 백성, 우리 민중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권하고 자본주의권이 같이 무역도 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계속 무역하고 서로 교환하고 유학생 보내고 같이 살고 있어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만 자기들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 그저 사회주의 하지 마라, 너는 자본주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월남 가면 사회주의 국가지고 공산주의 국가지만 얼마나 잘 삽니까? 아마 곧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거긴 아이들도 많고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 썩어 빠진, 일본이 썩어 빠지듯이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언제 썩어 빠질지 몰라요. 신선한 새로운 젊은 피들이 자꾸 나오고 좋은 세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병존하고 같이 존재하고 상생하는 사회로 우리 인류 전체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결국은 했듯이, 또 계엄령도 우리 국민들이 막았듯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독재하면은 인민들이 그냥 둘러엎는 거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정치 잘못하면 윤석열이 내치듯이 내칠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갖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뭐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데모 보고 자기네도 데모한다고. 아마 일본 애들 곧 따라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정치도 직접 하고 국민투표하면 되고 SNS로 하면 됩니다. 그런 세상을 열리고 있다는 것. 근데 그런 세상을 이미 옛날 방식이지만 우리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주 옛날에 그런 세상을 만들었었더랬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남아있는 역사책에 다 남아있는데, 그거를 그래서 그때 세운 구호가, 마지막 구호가 무려 5,000년 전에 있었던 구호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는 김시습이라는 양반이 김시습이라고는 신라 때 조선조 말에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로 남겨놨습니다. 이건 김시습의 기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풀어서 읽자면 사해는 월드를 말합니다. 온 세상 사해. 사해의 공도, 공개적으로 열려있는 도시. 아무나 와서 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게 있으면 찾아오고 서로 또 외교도 맺고 하는 전 세상의 공도. 어떤 한 나라만의 자기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도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다 함께 필요로 하는 그런 도시, 공도가 되자. 제민족. 온 세상, 지금 이 지구상에만 해도 아마 몇백 개의 종족이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종족들이 제민족, 제국가, 제민족, 그 여러 민족들이 다 와서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민족은, 우리의 서울은 공도가 되고 우리 민족은 한 사람이 제민족, 우리 민족은 여러 다른 모든 민족들을 위한 공복. 이거 공무원 하는 사람을 복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하잖아. 공무원. 공무원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적으로 공평무사하게 공정하게 성인처럼, 성인이라는 말이 공무원이라는 뜻이라는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인이 곧 옛날에 공무원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 성인과 같은 공복이 되자. 그게 오늘 이쪽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